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매우 차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였고요. 매주 녹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차분한 자연스럽게 시작이었어요. 잘하네. 네. 자,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시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장입니다. 최 과장 소개합니다. 네, 차분하고 안정적인 최 과장입니다. 박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용복 공식 땜빵러 땜빵러. 권팀장입니다. 네. 네. 서당계죠. 서당계. 왜 서답게? 스스로를 서당계 10년. 개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욱이 대신 여의도 박 팀장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저는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네, 우리가 안성기 선생님 추모 방송을 한 이래로 시간을 또 못 맞추다가 오랜만에 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극장 가다. 네. 극장 가다 117번째가 네, 되겠습니다. 117. 네. 네. 뭘 할까 하다가 그죠? 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뭘 할까 하다가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가 사는 남자. 예, 그게 이제 최근에 한국 개봉을 영화, 해서 한국 영화. 네, 그 단종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네. 그 영화를 하자. 그런데 이제 오샥 형이 음. 아 그거 만약에 봤는데 별로면 어떡하냐. 약간 까칠하게 누군가 먼저 보고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 내 중에 한 명 먼저 보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얼른 그냥 봤어요? 예, 퇴근하고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 반응은 약간 카톡방에 그게 약간 비디오 지원이 되더라고. 머리를 긁적긁적대는 최 과장이 최 과장이 별로라고 그러면 볼 필요 없어. 별로라고 아니, 한 게 아니고 애매한 애매하면 별로야.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건 그러니까 별로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막 감동받고 막 되게 좋고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 보자고 그러면 제가 오작 형이 나중에 보고 와서 막 엄청 저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은 막 이런 상상이 막 되고. 그치. 그 부분이지. 그 네. 아주 까칠한 그거. 네, 그래서 영화를 급 바꾸고 네. 안 그래도 우리가 연초에는 항상 오스카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들을 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오스카 후보를 한 두어 편밖에 못했네요. 우리가 지금 프랑켄슈타인이랑 네. 원 배틀 랍스터 하나도 이거 두 개밖에 안 한 것 같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라도 할까 보니까 부고니아. 그렇죠. 부고니아가 지금 요르고르 란티모스 부고니아가 넷플릭스에 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작품상 후보가 뭐뭔지는 좀 소개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부고니아랑 또 F1. F1도 있었구나. 네, F1 F1? 무비. 그 저기 브래드 피트. 이 영화는 제가 자동차. IMAX로 응. IMAX로 봤어요. 그 제가. 주제 음. 작품상 후보라고요? 예. 아,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줘요. 그거 안 봤어? 맞죠. 어우, 저는 막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예. 진짜 IMAX에서 봐야 되는 네. 영화더라고.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햄넷. 햄넷. 예, 이건 뭐 햄릿을 음. 다시 뭐 이렇게 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햄릿을 쓸 때 셰익스피어의 얘기야. 그거를 햄릿을 이제 쓸 때 셰익스피어를 얘기라고. 그 상상을 좀 발휘해가지고 네. 왜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썼는지, 썼는지. 그 햄넷이라고 그 셰익스피어의 죽은 아기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부부의 얘기입니다. 슬프겠네. 그 괜찮겠는데? 약간 우리가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보는 건 아닌데 서양 사람들은 많이 울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난 햄릿을 너무 재밌게 봐서. 아 그렇습니까? 어떤 햄릿을요? 나는 연극? 저기 연극 햄릿. 그 야. 저 인천 문화회관에서 인천 시립극단에서 음. 그 해줬는데 너무 멋있게 재밌게 봤죠. 난 그거 영어로 하는 거 한번 봤는데 졸려서 죽을 뻔했어. 영어로는 못 봐. 알아듣기 힘드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 네, 그리고 마티 슈프림. 네, 마티 마티 슈프림. 슈프림. 이건 무슨 영화예요? 그거는 이제 마티라고 예. 탁구 선수 얘기입니다. 탁구 선수. 탁구 선수. 예, 미국에서 활동했던 50년대 막 이럴 때 이렇게 약간 도박하고 실제 마티라는 그 탁구 선수를 약간 루즐리 아덥트해서 실존 인물을 실존 잘하나 보네요. 인물 그 티모시 샬라메이가 음. 그 역으로 나와서 뭐 오스카 후보에도 올라가고 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개봉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개봉하는데 작품상 후보를 준다고? 그러니까 좋으면 그 작년에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제에서는 지난 여름 뭐 이럴 때 했지. 네. 그리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저희가 다뤘던. 네. 네. 그리고 더 시크릿 에이전트. 네. 시크릿 에이전. 이건 브라질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네. 이번에 외국어로 된 거가 어쩔 수가 없다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어쩔 수 없다는 빠지고 얘가 같습니다.
이번에 속상해. 박찬욱이 오스카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어.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오스카 회원이십니까? 아니에요. 박찬욱 별로예요? 네, 저는 굉장히 품질이 높다는 거는 이해했고요. 다만 이렇게 막 몰입해서 그냥 되게 관조적으로 그 소동극을 보는 느낌이었고, 상 받을 만한 영화 아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은. 네.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아유, 최 저랑요? 과장이 최 과장이 우리 어쩔 수가 없다 녹음하다가 카밍아웃했는데 박찬욱 빠라고 자기. 아 저는 봉준호냐 박찬욱이냐 하면은 저는 박찬욱이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어쩔 수 없다는 뭔가 하여튼 설정 자체가 소동극 정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저번에 그 헤어질 결심에 비해서는 어땠어요? 헤어질 것이 훨씬 낫어요. 나. 아 그래요? 네. 그럼 약간 치정극 안 좋아하지 않나? 아 시청극은 안 좋아하는데 그 몰입감이라는 게 설정 자체가 처음부터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냥 그 제지 회사라는 설정도 조금 그렇고 저는 그래도 이해를 하면서 봤는데 연기들은 너무 훌륭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 세대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셀러리맨이 중간에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안 와닿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셀러리맨이 없어요. 그때 이거 우리 녹음할 때 박 팀장 어디 있었지? 왜 안 왔지? 그때는 그냥 진욱이가 있을 때니까 그때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진행이가 없고. 조금 아쉬웠다. 네. 근데 뭐 훌륭하다. 아유, 나 지금 박 팀장 같은 그 지적이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 과장님이 커밍아웃 정도야 이게? 뭐 이 정도? 이 영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화 후지단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안 후지지. 완전 훌륭하지. 네, 하여튼 그러나 상 받을 만한 영화는 네, 이번에 그래서 이 외국어 국제 영화상 있죠. 네. 거기서 빠졌어. 그래서 그거는 다들 좀 의아해했죠. 또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센티멘탈 벨루. 세티멘탈 밸류 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나요? 못 봤습니다. 네. 또 시너스. 시너스. 시너스는 넷플릭스에 있지 않나? 아닌가? 없던데? 언제 나오지 않나? 나 왜 봤지? 나는 이거를. 이거 제목을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시너스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네. 약간 오스카에서 그 레이스 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좀 흑인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을 한두 편씩 꼭 넣는데 이번에 그 쿼터를 받아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뭐 나는 처음에는 뮤지컬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중간에 판타지로 바뀌다가 사극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뮤지컬로 바뀌고 나중에는 호러로 바뀌는 되게 특이한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되게. 예. 형이 중간에 카톡에 그거 해볼까 했던 그 네, 영화죠. 예, 예. 네. 죄인들. 안 하길 잘했네. 시너스. 아니 근데 꽤 대중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주인공들이 대부분 흑인들이죠. 네. 마지막으로 트레인 드림스라는 아 트레인 드림스는 좀 뭐랄까요? 우리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스 있죠? 네. 약간 그거의 100년 전판 배경은 미국인데 그 원작 자체가 되게 훌륭했던 작품이고 되게 울림이 있는 그리고 촬영이 너무 잘 됐어. 네. 후벼 파는 영화인가 보네. 예, 약간 후벼팝니다. 네. 예. 네, 이렇게 10편의 작품이 오스카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작품 우리는 선수에. 2편을 했군요. 네. 저기 오늘 부고녀까지 하면 3편이 되겠군요. 네. F1들은 다들 보셨을 테고. 네. 딱 못 봤다니까. 저도 안 봤어요. F1 안 봤어? 네.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재밌다고 그- 하더라고. 이거는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 캐데온은 어떻게 됩니까? 캐데온. 캐데어는 그냥 음악상, 애니메이션상 음악상도 못 올라가고 애니메이션 후보로 올라갔을걸요? 애니메이션 후보 올라갔고 네. 주제가상 후보 올라갔고. 주제가상 올라갔어요? 그 수상 가능성도 높아요. 그 골든글로브에서도 받았고 그래미도 받았고. 그래미에서는 그래미에서는 이제 그거 하나 주고 못 받았죠. 어? 그래미 못 받았네? 그러면 그거 최초로 줬잖아. 아니 송 오브 더 이어를 노렸는데 그걸 못 받았죠. 그래. 근데도 뭐 의미는 있었죠. 그래미 트로피를 첫 번째 받았으니까 앞으로? 뭐냐면은 이제 영상을 위한 음악 음. 뭐 이런 그래미는 상을 수백 개를 줘요. 네. 근데 시상식 하루 종일 해. 그러니까 그 TV 중계하기 전에 클래식이랑 재즈 이런 거 다 시상식 하고 그 수백 개를 주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안 줘. 뭐안 줘. 안 줬잖아. BTS도 안 주고 뭐 하나도 안 주더만. 이제 그게 이번에는 그 골든 그 노래가 뭐 송 오브 더 이어 나도 받을 줄 알았는데 빌리 아이리시가 받더라고. 그 송 오브 더 이어가 작품상 정도 되는 거군요. 그게. 송 오브 더 이어랑 앨범 오브 더 이어인데 이제는 앨범이 살짝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앨범 안 나오니까. 이제는 컨셉트 앨범이 안 나오잖아요. CD가 그냥 싱글로 하니까 앨범 오브 더 이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아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미상이 옛날 같은 그런 위상은 이제 없죠. 이제 음악의 소비 어떤 플랫폼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 캐데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 유튜브에도 생중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던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 모르는 가수들이 절반이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진짜 로컬이 됐네.
근데 이번에 로제가 뭐 무대도 재밌게 잘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예, 아무튼 우리가 매년 하던 무용보 어워즈도 올해는 진우기 때문에 살짝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오스카 후보작들도 꽤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올해는 약간 우리가 캐치업이 좀 느립니다. 이거 다 진우기 탓이라고 하고 네. 네, 진욱이 탓이니까 진욱이는 각성하시고요. Greetings. Welcome to the headquarters of the Human Resistance. Where's my hair? Your hair has been destroyed to prevent you from contacting your ship. What ship? Your mothership? You're killing our planet. Alien fellas. I'm not an alien. You're lying to me. What's the difference? You know this is crazy. You know this is wrong. I know who you are. I know what you are. I know you too.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안방 극장 가다 117번째 부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고니아. 부고니아가 무슨 뜻인가요? 몰라요. 꿀벌을 만들어내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 그렇습니까? 네. 꿀벌을 만들어내는 의식. 네. 꿀을 만드는 통을 의식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꿀벌. 꿀벌을 만들어. 옛날에는 꿀벌이 소의 시체에서 자연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있었대요. 그래서 꿀벌을 불러내는 의식이 부고니아고요. 라틴어인가 보네. 네. 몰라요. 뭐지? 네, 부고니아. 네, 뭐 이해. 근데 이게 뭐 꿀벌이 중요한 모티브긴 하죠. 네. 그렇죠. 이거 처음이랑 끝이 다 꿀벌 얘기 괜히 꿀벌이 나와요. 네. 이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였던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감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고요. 예, 이게 원작이 한국 영화. 그렇죠. 자랑스럽게도 안 그래도 우리가 뭐 SF 이런 거 할 때 몇 번 언급을 했었죠. 지구를 지켜라 완전 컬트 한국 영화인데 컬트라고. 네. 그 영화를 미국에서 네.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예. 부고니아. 지구를 지켜라 그건 보셨어요? 약간 코미디잖아. 블랙 코미디. 코미디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 네. 블랙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라고 난 생각했거든. 그렇죠. 근데- 블랙 코미디. 코미디는 아니고 블랙 코미디. 아니 그러니까 등장하는 그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코미디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같은. 근데 이번 건 코미디도 아닌 것 같아. 이번 것도 블랙 코미디죠. 똑같아요. 그게 코미디야 이게? 이건 네, 좀 이건 심각한데? 코미디죠. 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네. 근데 뭐 이 영화를 리메이크 하는 데는 뭐 이게 우리나라 작품이고 근데 이제 그 작품을 높이 사서 이제 해외의 제작사에서 뭐 그 빅 스튜디오에서 했다기보다는 이 CJ에서 만든 거예요. 이 그러니까 영화를. 제가 볼 때 부고니아를. 처음에 배급사 소개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 네.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네, 제작의 보게 되고. 그 CJ 그 이미경 부회장인가 그 사람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헐리우드에서 만든 거야. 예, 헐리우드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자본이 들어간. 네. 그래도 뭐 우리가 사실 아까도 얘기한 K-팝 데몬 헌터스도 미국 영화잖아 사실은. 미국 그렇죠? 영화지. 네. 사람들이 다 한국 영화로 알고 있지만 미국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미키 세븐틴 이런 것도 미국 영화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국 영화인데 헐리우드에다 만든 거다. 그렇죠. 헐리우드에 외주를 준 거죠. OEM으로 만들었다. 네.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아, 감독을 네. 맡았습니다. 경계대상 1호, 네. 1, 2호 중에 한 명이죠. 내 입장에서는. 왜 경계대상이에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들이 힘들죠. 좀 괴작을 많이 만드는 힘들어요. 감독이라고 보기가 봐야죠.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1, 2호가 나는 아리요리라고 하는데 요르고스 란티모스랑 아리 아스터 두 사람. 아리 아스터는 미드소마 뭐 이런 네. 거 본 적 있어요? 유전 뭐. 하여튼 이 두 사람 영화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아리에스터가 여기 제작에 또 참여해서 그 프로듀서들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한 거죠. 진짜 엄청난 괴작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기대를 했고. 근데 지구를 지켜라를 만들었죠. 네.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영화 본 거 있으세요? 형? 전혀. 아니, 미드소마도 안 봤어. 나. 미드소마 아리아스터. 아리아스터도 안 봤어. 저는 роб스터 안 봤어? 랍스터. 랍스터? 네, 랍스터 하나 봤어요. 콜린 페럴 나오는 거. 다른 거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 가여운 것들도 가여운 것들? 과연 것들은 막 상도 엄청 받고 뭐 오스카에서 이렇게 여우주연상 받고 그랬잖아요, 엠마 스톤이. 그런데 와 저는 이게 내용을 좀 들었는데 안 봤어? 네, 손이 안 가는 거야. 가여운 것들은 그나마 네, 좀 괜찮아. 내가 봤을 때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작품 중에서 그나마 좀 약간 대중적
대중적인 것지는 않지만 흥행도 제일 많이 했고 예. 아까 최 과장이 봤던 그 랍스터라는 영화 예. 그거는 좀 약간 SF인데 예. 약간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죠. 그렇죠. 콜린 퍼럴 나오는 거.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 레이더에 잡힌 게 송곳니라는 작품이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만든 거지. 네.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 사람이니까. 예. 근데 그거 보고서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찝찝한 거야. 그게 약간 이제 집안에서 애들을 막 해가지고 약간 근친상간 뭐 이런 건데 너무 인상적이고 까먹어지질 않아. 까먹고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네. 주목을 받아가지고 네. 헐리우드로 넘어와서 그게 송곳니가 2009년인가? 예, 9년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찍은 게 럽스터예요. 그 럽스터는 콜린 페럴이 나오는데 이상한 봤어? 못 봤어요. 아니 저는 뭐 초면인데 형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평생 제가 만날 수 있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오히려 저는 않아. 약간 그래요. 오히려 이런 그- 호평을 받은 감독이 우리한테 우리 스타일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작가주의라고 하나? 저는 그런 거 약간 있어. 그런 거에 그런 거 약간 싫어. 반골 있어요. 저. 나도 싫어. 네, 싫어요. 근데 아니 진짜 작가주의 감독들은 우리가 모르고 이름을 이 정도면 이제는 월드 스타급 감독이 된 거죠. 그다음에 나왔던 게 우리 제목으로는 킬링 디어라는 작품인데 킬링 오브 더 세크릿 디어라는 이것도 이상해. 이것도 이제 이거는 니콜 키드만 나오는 니콜 거죠. 키드만이랑 하여튼 이것도 콜린 퍼렐 나오지 않아요? 콜린 네. 퍼럴. 그 다음에 작품이 이제 The Favorite. Favorite이라고 예. 이게 이제 여우 주연상을 받았죠. 예, 저 이 영화는 봤어요. 앤 여왕 있잖아, 영국의 앤 여왕의 얘기죠. 근데 이 영화도 그냥 이상했어요. 이상해. 천일엔 그거야? 아니, 이상한 천일은 영화 아니고 천일은 딴 여자고. 이상한 영화를 왜 만드는 거야 도대체? 아 이상한 영화는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박찬욱 같은 느낌이랄까? 박찬욱의 영화도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결과적으로 얘 토덴 말을 매너가 오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올드보이나 그 올드보이. 아가씨 그다음에 복수 3부작 이런 걸 사람 외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르가스 란티모스 같다라는 거지. 그 정도의 작가주의 감독이라는 거지. 그래요? 그럼 금자씨 정도 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거 안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게? 넌 박찬욱 친절한 감독을 금자씨 때문에. 작가주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취향이 고급. 아니 그러니까 평균선에서 약간 선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Kinds of Kindness라는 이 영화도 이상하죠. 이상해요. 예, 저 이 영화는 지금 찜해놨는데 디즈니에 있길래 찜해놨습니다. 근데 디즈니에서 보여줄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누가 이거- 계속 돈을 댄다는 얘기네. 그럼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컬트층의 매니아들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페이브리트서부터 엠마 스톤이랑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엠마 스톤이 계속 주인공이야. 근데 정말 란티모스 만나서 오스카도 받았지만 네. 정말 많이 망가졌죠. 아, 그치. 이번 부고냐에서는 삭발한 채로 네. 그런 연기들을 엠마 스톤이 막 보여주니까 다들 뭐랄까요 좀 하여튼 근데 이 감독이 나는 아리아스타랑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그래서 영화가 나오면 일단 요렇게 포스터랑 트레일러 같은 거 보고 결국은 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래요? 너무 궁금해서 네. 영화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네. 박찬욱 감독님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 그리고 영상이 너무 예뻐. 란티모스는 이 사람이 그리스 비극의 후예답게 네. 그리스 그 연극들 있죠. 희극, 비극. 그거답게 되게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그리고 촬영도 되게 잘해. 이번에 부고냐도 보니까 네. 이 조명이랑 때깔이 네. 너무 예쁘더라고. 실내에서 찍었는데도. 그러니까요. 희한한 감독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지구를 지켜라랑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게 때깔이 확 달라서. 색깔이 달라? 네. 나는 오히려 그림이 너무 예뻐. 네. 그 예쁘다고? 네. 출연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 예뻐요. 이따가 얘기해 보자고. 이따 얘기해보세요. 이따가 얘기해 보자고. 안 예뻐요. 네. 엠마 스톤이 미셸 풀러라는 그 제약회사의 CEO로 나오죠. 이게 원작이랑 다른 거죠? 네. 원래 그러니까 백윤식 역을 그렇죠. 엠마 스톤이 한 거죠? 그렇죠. 남자였던 피해자가 이제 여성으로 바뀐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원작에서 그 신하균이 맡았던 병구 역을 병구. 제시 플레멘스가 했습니다. 제시 플레멘스가 제시 플레멘스. 테디라는 역을 맡았고요. 제시 플레멘스는 우리가 저번에 무슨 시빌워인가? 네. 거기서 섬찟한 그렇죠. 그 군바리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놀래가지고 네. 키어스틴 던스트 남편으로도 유명한데 네. 이 배우는 보면 볼수록 네. 좀 잘하는 것 같아. 잘해요. 잘하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우리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못생긴 맷 데이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연기도 잘하고 매력 있어요. 던스트가 그 매력에 빠질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원작의 그 병구 옆에 붙어 있는 순이라는 여성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남성 캐릭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동생 도니 역으로 에이단 델비스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친동생이야? 사촌 동생. 사촌인가? 사촌이죠, 사촌. 그리고 테디에게는 엄마가 있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 네. 엄마 샌디 역으로 엘리시아 실버스톤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앨리스 실버스톤은 90년대 완전히 아이돌이었죠. 네. 근데 이제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렇죠. 우리나 기억하지. 네. 실버스톤 딸이야? 아니야? 그 여자야, 이 여자가. 응? 엘리사 실버스톤이라고. 그 실버스톤 딸. 누가 딸이 있어? 그 여자라고, 이 여자가 엘리사 실버스톤이라고. 그 옛날에 그 저기 막 크레이지 그 막 뮤직비디오 나왔던 막 그 그러니까 그 여자고 옛날 그 여자라고? 90년대. 응. 그 여자라고? 너희 그 모습 다 어디 갔어?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뭐 딸이라고 그래. 아니 내놓으라고 그래. 네. 그리고 경찰이 한 명 나오죠. 이거 원작에도 이제 형사가 나오는데 아 맞다. 예, 응. 경찰 케이시 역으로 스타브로스 할키아스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이 배우는 이제 란티모스의 그리스 시절서부터 같이 하던 배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리스 사람이야. 근데 영어도 잘하고 그냥 미국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요? 몸집도 그렇고. 네. 네, 뭐 출연자는 이 정도 소개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부고니아. 네, 저도 이게 손이 잘 안 갔던 영화지만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니까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최 과장이 이거 하자고 네. 그랬죠. 네, 저는 호기심으로 사실 봤거든요. 지구를 지켜라를 제가 옛날에 이거 이제 나왔을 당시에 2003년도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제가 그 포스터만 보고 신하균이 그 이상한 모자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웃고 있는 포스터였잖아요. 제가 그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 되게 재밌는 코미디 영화인가 보다. 그리고 봤는데 완전 배신당했죠. 예, 배신당하고 기분도 나쁘고 나빴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됐어 그때. 네, 이게 뭐야라는 생각으로 되게 기분 나쁜 경험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예, 저한테는 지구를 지켜라가 되게 기분 나쁘고 뭔가 형편없는 그 경험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완전 무슨 컬트 영화처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평론가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몇 편의 영화 중에 이걸 꼭 넣는 거예요. 약간 평론가들이 아니, 좋아하는 영화였어. 그래서 대표하는 영화로 되지는 못하더라도 꽤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화에 속하지 않았어? 아 그래? 안 그랬어요, 저는. 진짜로? 나도 최 과장 쪽이었어. 저는 완전 이게 뭐야? 그리고 나는 막 사실 그래서 욕하면서 지구를 지켜라를 그때 보고 네. 다시는 안 봤어요. 보기도 싫고. 제가 근데 어쨌든 평판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무용보를 그래도 10년 이상 했는데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화라고 칭찬해 주는데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다시 얼마 전에 부고니아라는 영화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봤어? 네, 다시 본 거죠. 아 그래? 아 왜요? 이거를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다시 리메이크를 할 정도니까 다시 내가 재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봤어요. 근데 다시 봤는데 확실히 그때 2003년도에 봤을 때랑 감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 네, 좀 달랐는데 그래도 비슷해. 그래도 찝찝해. 뭐 이렇게 아니 찝찝한 느낌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상쾌하지 않다라는 게 찝찝한 건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고니아가 넷플릭스에 떴길래 제가 이제 그래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다르게 만들었을까? 혹은 비슷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다시 이제 봤는데 부고니아는 저는 의외로 재밌었다. 아 그래? 네, 의외로 재밌고 뭔가 때깔이 달라지니까 느낌도 좀 달라진다는 느낌? 그러면 네, 그런 느낌을 우리 받았어요. 지구를 지켜라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보죠. 김 PD는 그때 재밌게 봤나 보네. 난 재밌게 봤지. 그때 당시에 어떤 처음 장면이 봤을 제일 때. 재밌었냐면 물파스로 고문하는 장면. 그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거야. 네. 외계인을 고문해서 뭘 만들었다고 할 때 그 네. 표현 형식에 꼭 물파스가 등장해. 외계인 고문하는 도구로. 거기 무슨 성분을 얘기하면서 물파스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이 외계인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죠. 그치? 하지만 고문 단어 생각해봐. 사포로 살짝 피부 벗긴 다음에 그쵸, 물파스를 발라봐. 어떻게 되겠어? 따갑겠죠. 너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지 사실. 이거 엄청난 고문 기술이야 이거. 그것 때문에 재밌었어? 일단 그게 재밌었어. 근데 이게 흔히 밈으로 도는 게 어떤 외계인 고문하는 장면이나 혹은 고문하는 부분에 들어갈 때 물파스가 꼭 등장하는
밈들이 생겼어요. 꼭 등장하지는 않고요. 거의. 네. 그러니까 막 외계인 고문에서 뭐 신기술을 막 얻어냈다고 하면서 이런 거 밈 같은 거 만들잖아. 그럼 이제 외계인 고문할 때 막 이렇게 물파스 쓰거든. 그러니까 그 장면과 더불어 백윤식이 나중에 진짜 이게 진짜 외계인이 되는 그 장면. 거기서 이거 말하자면 내가 어느 한 방향으로 막 가서 쟤는 진짜 어쩌려고 저러지 막 이렇게 그래도 그 확 틀어지는 스포일은 그거. 하지 마시죠. 뭐 어때? 이게 옛날 영화인데. 뭐 이번 것도 뭐 스토리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박 팀장은 옛날에 지구를 지켜라 봤어요? 아니요. 옛날에 안 봤어요? 옛날에 포스터만 기억나고요. 제 취향은 아니라서 옛날에 안 봤고 이번에 이제 부고니아를 하러 이제 강제 징집이 되는 바람에 예의상 또 지구를 지켜라를 봐야 되지 야,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강제로 다 군대도 가는데. 영화 평 보는 게 뭐. 하루 차이로 봤어요. 아, 그 두 개를? 네, 지구를 지켜라를 먼저 보고 힘들었겠다. 부고니아를 봤고요. 지구를 지켜라는 힘든 것까지는 아니고 좀 놀랐어요. 아 그렇게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해를 하겠다. 뭔지는 알겠지. 왜 평론가들이 왜 음. 그거를 계속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회자를 하고 하는 이유로 알겠다. 그 정도 느꼈고 확실히 다시 보라고 해도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일단 핵심은 그 스토리 구조잖아요. 스토리 구조에다가 나중에 있는 반전. 트위스트. 네.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뭐냐면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B급 정서 있잖아요. 키치한 막 B급 이런 정서. 거. 그것도 놀랐는데 후반부에 그 결말로 가면서 한술 더 뜨는 걸 보고 야 진짜 그 시대에 대단한 고민을 했다. 요 정도는 인정. 다만 이제 대중적으로 이게 저한테 다가왔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블랙 코미디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보고니아는 블랙 코미디가 아니고 정극이야. 부고니아는 블랙 코미디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치. 근데 원래 이 핵심 스토리 구조 자체가 블랙 코미디를 담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토리의 과정이 뭐 이따가 자체가. 얘기하겠지만 부고니아도 결말에 가게 되면 일부의 그 B급 정서가 나타나는데 지구를 지켜라는 아예 거기에 충실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인정했어요. 저는 보면서. 그래 맞아요. 딱 그 B급 정서란 말이 좀 통하는 건데 솔직히 이제 이거를 A급으로 바꿔서 굳이 B급으로 흘러가는 건 뭐냐 생각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형. 아니 원작의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의도나 이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납득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잘 살았고 그 기획 의도대로 표현이 잘 됐다고 봐. 근데 난 이 B급 정서로 시작했던 이 지구를 지켜라의 그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뭔가 깊이가 있다고 보는 거지. 굳이 A급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B급으로 그러니까 만들었던 이유. 이 지금 부고니아는 B 영화는 아니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이고 엄청난 배우들이 나오고 란티모스고 그러니까 B 영화는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죠. 근데 옛날에 장준환이 만들었던 거는 B 영화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급 정서에 그런 블랙 코미디가 엮여져서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컬트가 됐고. 근데 이거는 그거를 리메이크한 거니까 마치 올드보이를 리메이크한 것처럼 김이 빠져버리고 뭔가 이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오작 형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난 그건 아니고 나는 지구를 지켜라를 옛날에 봤는데 나는 그 감독에 대해서 되게 주목했어요. 사실 장준환 감독이라는 사람을 와 이 정도 감각으로 이 사람이 다 대본도 쓰고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이 감독의 다음 행보가 너무 기초가 주목이 되는 근데 거야. 10년 동안 영화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영화도 못 만들고 했는데 쫄딱 망해서. 다 망하고 나중에 무슨 화이인가 뭐 예. 그거 괴물을 합격, 뭐 괴물, 집어삼킨. 뭐지 막 이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1987 1987이라는 영화로 다시 그러니까 봤지? 이게 뭔가 맥락이 좀 없는 행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판이 이 사람을 그렇게 가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뭐 해피엔딩이고 앞으로도 뭐 아직 젊으니까 아직 50대니까 좋은 영화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고니아는 다시 만든 나는 오히려 그 옛날에 B급 정서의 B 영화보다도 요렇게 만드니까 란티모스의 타치와 요 배우들을 하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그 느낌이었어요. 저는 딱 오작 형 느낌. 김 PD 형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부고니아를 보기 전에 하루 차이로 봤다 그랬잖아요. 지구를 지켜라를 볼 때 제 취향이기도 하고 이걸 굉장히 시리어스한 어떤 스릴러로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약간 그 기대감은 있었어요. 부고니아를 보기 전에 지구를 지켜라를 먼저 봤어? 네, 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부고니아를 보게 됐었죠.
오히려 B급이 이제 제 취향은 아니라서 그냥 취향인데 이거를 전반부를 완전히 진짜 그 몰입 가능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스릴러물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구를 지켜라를 근데 그렇진 않았다. 부곤이야?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렇지 않았다. 그 시리우스함도 좀 정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 구조를 알고 본 거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 큰 건데 이게 핵심이라서 그렇지. 이거를 그러네. 알고 보면은 그렇구나. 제가 그 러닝 타임을 넷플릭스로 봤으니까 PC로 봤는데요. 1시간 될 때까지 이게 이제 엠마 스톤이 고문을 당하는 건지 제가 고문을 당하는 건지 솔직히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굉장히 지루하고 그럴 수 있겠다. 먼저 다른 걸 봤으면은 오히려 재밌을 수 있겠네. 그걸 차라리. 그렇죠. 오히려 부고니아를 먼저 봤으면. 봤으면 여러분 좀 TV 다르게 나왔어요. 느낄 수도 있었을 아니 것 박 팀장은 지금 그 두 개를 연속으로 이틀 동안 본 맞아요. 게 쥐약이었고 맞아, 그거는 맞아. 우리는 20년 전에 봤으니까 지구를 지켜야 되는 느낌이 있거든. 나는 근데 그걸 다시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 내 취향도 아니고 좀 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재도 그렇고 이 란티모스 자체가 씩해. 그래서 나는 각오를 하고 봤고 근데 생각외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원작을 알고 있으니까 스토리도 알고 어떻게 꼬았나 하고 봤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볼만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고니아가 우리나라 관객들 지구를 지켜라를 봤던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만 아주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감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딴 예, 사람들은 상황인 것 좋을 거다. 같아요. 예. 훨씬 좋을 그러니까 이 거다.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지구를 지켜라가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진짜 소수의 그 마니아층들한테만 소비가 됐던 영화일 텐데 이 부고니아라는 영화가 야 이렇게 신기한 이야기로 특이한 영화를 또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스카에도 뭐 작품상 후보로도 올라가고 근데 그게 스토리 구조의 네.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지구를 지켜라를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있잖아요. 그걸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톤 앤 매너는 완전히 다른데 영화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부고니아에서 네. 나랑 그 부분은 다른데. 네. 그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도 있고. 근데 확실히 톤 앤 매너는 다르게. 근데 박 했는데. 팀장은 이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 몰랐죠. 몰랐어요? 제가 알 리가 그럼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들 중에 본 게 하나라도 없어요? 없어요. 럽스터는 박 팀장도 좋아할 것 같은데. 럽스터? 랍스터 한번 보세요. 랍스터. 랍스터예요. 그 요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 랍스터예요. 랍스타. 그냥 랍스타로 하면 되잖아요. 럽스터라고 하지 않았어? 랍스타. 그거 더 럽스터라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제목은 영국 영어를 고사하시니까. 랍스타. 그러니까 랍스타라고 하면 돼. 아 그렇습니까? 예. 톰입니까? 탑입니까? 네. 뭐 하여튼 아스카예요? 오스카예요? 오스카죠. 근데 그러면 아프터예요, 애프터예요. 랍스터면은 아스카지. 아니 애프터예요, 아프터예요. 아프터죠, 아프터. 애프터잖아. 애프터야? 애프터잖아. 그럼 아스카야, 오스카야? 뭐라는 거야 지금? 아 왜 미국 영화랑 영국 영화를 섞어서 랍스터를 왜 롭스터라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랍스터지. 영국 학교 다녀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도 란티모스가 좀 진입 장벽이 좀 높긴 한데 럽스터를 한번 보시고 그게 괜찮다 그러면은 Poor Things 가여운 것들 그거는 작품상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우주연상 받은 여우주연상 받은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 좀 힘들긴 한데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거는 되게 잘된 영화예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냥 무용보 시네필들한테 양보할게요 그런 영화는. 우리가 이거 지구를 지켜라 여러분들이 다 보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될 테니까 결말까지는 결말은 되게 좀 약간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예, 설정을 이걸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부고니아. 부고니아. 예, 네.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네, 백윤식이 엠마 스톤으로 바뀌었다는 네. 거. 네. 시골의 작은 어떤 농장 같은 마을에서 외딴 집이죠. 예. 예, 형제가 살고 있어요. 사촌 형제라고 했죠. 네. 테디와 도니. 근데 얘네들은 양봉을 하면서 벌꿀을 만들고, 벌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벌꿀을 만들지. 내가 누구 생각난다. 양봉을 하는 거지. 양봉을 이제 부업을 하고 있어. 예. 부업이죠. 예. 무슨 물류창고에서 네. 그렇죠. 아마존에서 일하고. 네. 뭐. 그 물류창고도 그 저기 엠마 톰슨 회사야. 하여튼 뭐 예. 테이프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엠마 스톤은 이제 CEO, 제약회사의 CEO인데 아주 팬시하고 큰 그쵸? 회사의 음. CEO죠. 근데 이제 이 테디가 돈이랑 계속 막 체력 단련을 하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1위란 제약회사의 CEO인 미셸 플러를 외계인이다. 지구에 이제 암약하고 있는 외계인이라고 지구- 얘기하면서 그렇죠. 인류를 파멸시키러 그렇죠. 온 외계인이다라고 예. 믿죠. 예. 그래서 그 외계인들이 곧 그 월식 때 맞춰서 무슨 이렇게 외계인들의 회담이 있을 건데 이때에 그 대비해서 이 미셸을 납치를 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외계인들에게 전달해 달라. 그렇죠. 외계인의 네.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 그쵸. 예. 그 월식 때 예, 그 목적으로 이제 미셸을 잡아오는 거죠. 납치를 하는 거죠. 납치를 하죠. 완전히 개소리잖아. 미친놈들이잖아. 스토리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납치해 와서 일단 머리를 다 깎아요. 머리가 이제 외계인들이 서로 이제 통신. 메시지를 안테나 송수신하는 같은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머리를 싹 밀고 그래서 엠마 톰슨이 엠마 스톤. 엠마 스톤이 완전히 삭발을 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별 기상천외한 고문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물파스는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버스 대신에 무슨 항히스타민 연고인가? 네, 무슨 크림을 계속 바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엠마 스톤도 살아야 되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막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경찰 한 명이 막 집에 왔다 갔다. 또 어릴 때 약간 테디한테 나쁜 짓도 했어. 예, 나쁜 짓을 했던 학대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찰인 것 같아. 옛날에 그렇죠. 그 베이비시터 하면서 그래서 뭐 그걸 뭐 사과한다면서 계속 얼쩡얼쩡 거리죠. 어렸을 때니까 불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학폭을 저지른 그런 네. 이제 동창이 있어요. 걔가 경찰이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네. 그 월식일이 다가오는데. 점점. 네. 예. 물파스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 물파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안 그리고 사실 그 물파스가 요즘 애들도 잘 몰라요. 우리만 썼어 사실은. 요즘 애들은 물파스 모르더라고. 버물리.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거 필수품이었잖아. 필수품이지. 그쵸? 신신물파스. 응. 전에 내가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물파스를 그랬더니 물파스 애들은 파스는 아는데 예. 그게 물로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물파스 몰라 그랬더니 물파스 모르더라고. 벌레물 저 모기 물렸을 때 반드시 발라야 돼. 근데 왜 요즘 애들은 목이 안 물리나? 버물리. 버물리? 버물리라고 하면 알아요. 아 그래? 이름이 바뀐 거야. 아 물파스라고 안 그러고? 네. 알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구를 지켜라해서 멀리 못 갔습니다. 스토리랑. 네. 나는 많이 바꿀 줄 알았는데 네. 머리 빡빡 깎이는 거서부터 뭐 다 똑같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의 구조 자체는 똑같은데 저는 부고니아에서 아주 높이 사는 측면은 뭐냐면 이 글을 대본을 완전히 다시 썼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본의 수준이 되게 높아. 맞아. B급이 네. 아니니까. 네, 진짜 되게 대사가 들을 만한 대사고 되게 이렇게 함축돼 있고 뭔가 시적이고 좋은 거예요. 이번에 이거 각색상에 올랐나? 봤더니 저번에 이 각색했던 그 사람 무슨 상 받더라. 어디서 비평가협회 같은 데서 이게 각색상 각색상을? 있잖아요. 각색상을 받더라고요. 보통 각색상은 원작 소설 같은 걸 각색한 사람이 받는데 이건 영화를 각색했는데도 받더라고. 근데 오스카에 이번에 올랐습니까 이게? 각색상 올랐네요. 올랐죠. 윌 트레이시, 윌 부고니아, 트레이시. 예, 부고니아의 윌 트레이시가 각색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영화를 각색하면은 잘 후보를 안 주는데 이번에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구를 지켜라가 의외로 네, 그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도 매니아층이 네, 우리나라 뭐 박찬욱, 봉준호, 홍상수 뭐 이렇게 뜨면서 네. 이 영화도 같이 떴어. 그래서 한국의 네. SF 블랙 코미디인데 이런 게 있어. 그럼 매니아들 네. 많이 알더라고 지구를 지켜. 그래서 뭐 Save the Green Planet인가 그 제목으로 Save the Earth가 아니고 Green Planet 그걸로 막 외국 매니아층들은 많이들 봤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컬트이지만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컨텐츠가 된 거야 사실. 그래서 리메이크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봤는데 저도 막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또 SF도 아니고 이게 또 완전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데 뭐 배우랑 그 감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번에 그 아리 아스터의 작품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막 싫다고만 얘기하지만 이번에 에딩턴이라고. 네, 에딩턴은 근데 아리 아스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이상한 씩한 장면도 안 나오고 뭐 총으로 쏴 죽이고 뭐 이러긴 하는데 호아킨 피닉스 나오는. 근데 에딩턴도 이번에 박찬욱처럼 오스카에서 배제당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도 완전 배제당했어요. 오스카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지금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우스 오브 오브 다이너마이트도 좋은데? 배제될 만해요. 그런가? 왜? 오늘 박 팀장이 아주 오스카에 트럼프의 그 고뇌 이런 거 뭐 같아서 오스카 잘 모르겠고 아니 입에 그런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영화적으로 영화적으로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다른 시각에서 그 상황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 근데 거기에 뭔가 애드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그냥 반복이거든요. 아. 시점만 바뀌어가지고. 근데 되게 보면서도 영화가 이게 지루했어? 뭐가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계속 갖게 됐는데 없더라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 아, 거예요. 그래? 영화가. 하나는 대통령 시점, 하나는 그 진행하는 여자 시점.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초반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실망했다. 그러면 박 팀장이 되게 오스카와 약간 눈높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번에 작품상 뭐가 같습니까? 이번에 본 영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거 좀 다 봐봐. 원 아프터 원 배틀이 배틀 아프터. 원 배... 그거 지금 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봤어 그거? 쿠팡에서 돈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영화에 아예 기분을 확 건드리는 장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부고니아에서 기분을 건드리는 게 나쁘게 어떤 건드린 거야? 거냐면 진짜 나쁘게. 이 엠마 스톤의 위치가 처음에 보면 대기업 회장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악덕 기업주처럼 굴잖아. 가서 막 운동하고 막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 덮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면서 처음에 호신술 같은 걸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5시 반에 퇴근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하고 퇴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캐릭터가 좋은 사람은 아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놓고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내. 그러면 이 지구는 악의 소굴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나의 정서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뭔 소리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엠마 스톤이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그 기분이 나빠? 그렇죠. 설정 자체가 좋은 캐릭터가 아닌데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약간 위선적인 캐릭터. 완전 위선이지. 아니 지구를 지켜라도 백윤식도 마찬가지지만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건 B급이잖아. 백윤식은 약간 그리디한. 그리디한 정도인데 이건 진짜 사악한 거잖아. 얘는 되게 영악한, 영악하고 위선적인 약간 그런.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계기월식이 다가오는 그걸 중간에 한 번씩 탁탁 보여주잖아요. 네. 며칠 남았다고. 네. 3일 전, 이틀 전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뭔지는 알겠죠. 이거 얘기하면 스포일러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장면이 뭔지는 알겠죠. 뭐를 보여주는지. 지구를 보여주잖아. 네. 근데 그 지구가 어떤 지구야? 그 플랫 지구잖아. 그 평평한 지구. 그 얘기하면 스포일이지. 그거 말하면 안 돼. 스포일러죠. 뭐가 스포일러야? 스포일이지.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그 장치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 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지구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위선인 거야.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선을 깔기 위해서 가져온 장치인데 그게 뒤하고 안 맞아. 완전히 안 맞아. 뭐가 안 맞는 정리를 하면 제가 이해한 바를 이게 부고니아라는 제목도 그거잖아요. 그냥 잘못된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지구 평평설 평평한 지구. 평평한 지구를 삽입을 한 것도 그런 어떤 우매한 대중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형도? 그러니까 처음에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장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복선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장치가 뒤하고 안 맞는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매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엄청나게 나쁜 거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데 결론은 인간의 우매함으로 지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나는 완전히 형용무순이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에 안 맞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가. 영화가 이건 논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뒤에 부분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설득이 뭐 이게 설득이 근데 이게 뭘 합니까? 지구를 지켜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는 전반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대중들의 우매한 잘못된 믿음, 뭐 음모론, 그냥 소위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소를 보내다가 실제로는 뭔가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결말에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래서 면에서 그렇다.
그렇구나. 전체적인 인류가 음. 이거 스포일러인가? 전체적인 그 인류. 얘기하면 안 돼. 인류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지구가 하면 돼. 지구 전체가 이런 거야라고 하니까 안 맞을 수는 있죠. 난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씬이 마지막 씬들이었어요. 그거 스틸샷으로 이렇게 쫙쫙 찍은 거 있죠. 네, 좋았어요. 예. 그게 나는 이 영화 제일 마음에 드는. 맞아요. 왜 마음에 들어? 물론 이제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지금 뭐 논리적으로 뭐 얘기하고 파악하고 이거를 뭐 영화의 메시지를 하고 난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우매한 인간들의 얘기들을 처음에 얘네들 이 주인공들을 그렇게 보여주잖아. 그쵸.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그냥 UFO를 본 정도가 아니고 음모론을 갖고 외계인들이 지구를 멸망시키러 오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도 있대 그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매하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마지막에 지금 김PD 얘기처럼 그걸 또 뒤집으니까 그게 이제 형용모순이다. 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반전 아니에요? 저는 영화 자체가 좀 연출이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전반부, 후반부는 괜찮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작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좀 뭐랄까 압축을 했다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그 병구에 대한 서사도 되게 많고 그 이유도 되게 친절하게 나오고 그를 쫓는 형사의 무리들에 대한 서사도 되게 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요르고스 안티모스? 요르고스 안티모스. 요르고스라는 감독은 뭘 의도했는지는 알겠어요. 처음에는 그 밀실에서의 어떤 티키타카, 그 엠마 스톤과 그치 그런 거 있어. 네. 그런 건 느껴져. 테디와의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끌어가려고 했던 의도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소소한 이벤트들을 설계를 하거나 장치들을 넣어서 몰입감을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를 지켜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품 하나하나나 그게 왜 그 탄광촌 네 자리 잡았는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고민이 돼서 들어갔는데 물론 의도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뭔가 의도는 알겠어요. 끌어가려고 하는 그 밀실에서의 어떤 그런 공포감과 근데 그게 이도저도 아니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그런 거가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 배우들 이 비싼 배우 엠마 스톤이랑 제시 플레먼스한테 더 집중을 특히 엠마 스톤한테 많이 집중을 그러니까 이 약간 페르소나예요. 이 란티모스의 페르소나가 엠마 스톤인데 지금 4편째인가요? 하여튼 이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엠마 스톤을 되게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이 감독이 배우로서.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난 거기에 집중해서 봐서 나는 좀 지루함이 없었나 봐. 근데 정말 박 팀장 같은 시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앞에 그 밀실이랑 이거가 좀 길다 싶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루즈한 어떤 톤의 매너나 이런 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이벤트들이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식사 장면. 그거는 뭔가 다른 이벤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뭔가 전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다시 또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배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앵글이라든가 그 대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 배우를 계속 보는 그 맛이 있거든요. 배우 측면에서도 저는 엠마 스톤은 요즘에는 다 연기들을 잘하니까 다 연기들 잘. 다 연기 잘해요. 잘하지.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오스카 회원이야. 그 캐릭터의 설정이면 그 정도 연기는 나와야 됐다고 보고 오히려 그 테디 연기가 저는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대사나 이게 이제 각색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대사가 주는 그 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긴장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하자면 첫 번에서도 얘는 지금 테디는 완전히 이제 잡아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든 말을 자꾸 걸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장면에서 보여줬던 그 대기업 회장의 그 약간 상악하고 숭악한 그 모습으로서 하는 말들로 본다면 그게 이제 일종의 다시 사람들을 속이게 만드는 다시 여기에 천착하게 만드는 그 티카카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그 방향으로 몰고 가. 근데 이른바 식탁 장면에서 그게 확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개 같은 건 있는데 말한 것처럼 뭔가 없어요. 지구를 지켜라 전날 보고 다음날 보면 그 구조가 똑같은 아니, 거에서 그러니까 지구를 재미가 싹 빠진 거지. 지켜라를 봤다라는 거를 빼고 보더라도 뭔가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아까 이제 뭐 화면이 예쁘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집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잡혀 있는 밀실에 대한 그게 훨씬 것들이라든가 지구를 지켜라 그런 것들은 뛰어나지. 의도적인지 몰라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진짜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명의 배우가 서로 이제 티키타카를 주고받고 하는 걸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 특히 경찰 같은 경우도 거기서 나오는 경찰도 원래 원작에 비해서는 되게 조명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몇 가지 말들로 그냥 스킵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 테디에 대한 어떤 설명도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 생략을 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했으나 그러려면 굉장히 더 세밀하게 여기서 뭔가 그런 이벤트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넣었어야 하는데 그냥 배우들만 믿은 거지.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느낀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문을 당하는 건지 엠마 스톤이 고문을 당하는 건지. 그러니까 박 팀장이 얘기하는 걸 느껴보면 지구를 지켜라를 먼저 봐서 지루한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그 어. 말을 했잖아요. 지구를 지켜라를 봤을 때 기대했던 톤 앤 매너가 있었어요. 그거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정교하게 이벤트도 막 이렇게 좀 긴장감 있게 그러니까- 만들어했어야지. 그치, 그렇다고 뭔가- 이제 뭐 고문이나 이런 게 진짜 진지하게 느껴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또 성별을 바꿔놓으니까 그거를 또 하드보일드하게 막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정도 아니고 남자를 납치한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치. 백윤식은 모두 뽑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애매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 그 화학적 거세를 하잖아. 참. 네. 처음에 네. 이 둘이서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네. 자기 그런 거에 안 넘어가려고 섹슈얼한 그런 거에 그런 장치들을 만들었겠네요. 처음 막아버렸네 처음부터. 나는 그 아무튼 이 모르겠어요. 동생으로 보니 누구지? 도니, 도니 얘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번에. 지구를 지켜라에서 순이, 황정민, 황정민 음. 황정민. 여배우 신 황정민, 스틸러죠. 그 서커스단 출신. 그래서 근데 나는 그게 지금 나는 옛날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고니아에서의 도니 얘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리타드잖아요. 약간 그쵸. 모자른. 네. 근데 원작에서 그 순이는 잘 생각이 안 나네. 원작도 약간 비슷한데요. 음. 원작에서는 이 병구와 순이의 관계가 약간 사랑 애매한 그런 거였나?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생각나는 약간 연인 관계인데 병구는 순이를 사랑하지 않는 네, 그런 또 아픔이 있는. 지구지하는 게 있죠. 예. 일방적인 그런 거였구나. 내가 사실 지구를 지켜라를 다시 보려고 했거든요. 네. 사실 오늘 녹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까 낮에 볼까 하다가 정말 손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봤어야지 그 좀 정도로 싫다면야 내가 할 말은 정확한 없는데. 그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부고니아도 다시 볼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내 취향이니까. 내 취향이 좀 내가 늘 뭐 하는 표현이 좀 씩한 영화들은 내가 그리고 올드보이도 다시는 안 보잖아요. 좀 싫어. 그게 좀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 것 같아. 아까 박 팀장이 고문을 당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영화 자체가 되게 고문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극한의 약간 소재들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특히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좀 재팬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꺼리는 게 근데 오스카에 올라간 이유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구를 지켜라를 봤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이 핵심인 이 스토리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럼 아카데미 회원 이 영화가 입장에서 부고니아랑 네. 어쩔 수가 없다랑 어쩔 수가 없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은 그럼 부고니아를 부고니아?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아카데미 지구를 선택이 맞. 지켜라의 그 스토리라인을 모르는 사람 외국 사람들이라면 이 스토리 자체가 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 그 요르고스라는 그 감독이 이걸 연출을 한 거잖아요. 원작도 있고. 근데 그 연출 자체는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 이런 거죠. 근데 그 그냥-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박 팀장이 근데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앞에 이 사람이 납치돼서 잡혀오고 그 다음에 고문을 받으면서 뭔가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촘촘하고 이렇게 뭔가 액션이 좀 설계된 있어야지. 그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기억나는 게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죠? 뭔가 행위 없이 말로만 근데 계속 드러나면. 저는 반대로 저는 그 지구를 지켜라의 그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이 좀 되게 이렇게 보는 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좀 괴롭고 왜 괴로워?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탁탁탁 걸려요. 약간 자극적인 음식 먹듯이 먹으면서 계속 뭐가 이렇게 거슬리고 막 그래요. 거기 나오는 그 유머 코드들도 있어. 예, 일종의 그 병구와 순이 간의 관계에서의 유머 코드라든지 뭐 백윤식이 하는 유머 코드라든지 그런 것도 나는 계속 걸려.
근데 굉장히 이 부고니아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그러면서 집중을 해서 이 이야기에 훅 들어갈 수 있게 아주 매끄럽게 나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박 팀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부고니아보다 지구를 지켜라의 연출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출. 근데 내가 지금 한 가지 내가 좀 약간 생각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탄광촌에 있는 그 집 있잖아요. 병구의 집. 그 집 자체가 되게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문이 있고 뭐 집으로 통하는 문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들은 좀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긴 한데 도리어 나는 거기에서 그 외에 나머지 뭐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재밌는 이거 되게 흥미롭다라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도리어 나는 란티모스가 다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불필요하고 불편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 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싹 걷어내고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아주 고급진 요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엄청 잘 찍었어요. 이게 그렇지. 촬영이랑 이런 게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엠마 스톤을 납치하는 씬 있잖아요. 엠마 스톤의 네. 집에 가서 그 집차 그쵸, 예. 되고 되게 멀리서 멀리서 찍고 그 집 안에서도 찍고 한 그런 그쵸. 거 보면은 굉장히 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지금 최 과장이 되게 부드럽게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네. 게 소재 자체는 지구를 지켜랑 똑같지만 예. 그런 것들이 그게 확실히 돈이랑 그쵸. 기술력이랑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그래서 훨씬 더 잘 찍었다라는 거가 있죠. 거기에다가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주 잘 찍고 아주 유려한 기술들이 들어간 어떤 이런 작품인데 이 대사 라인을 다시 다 써서 굉장히 네.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말들로 가득 찬 말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 난 지루했다. 난 고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동의가 안 내가 되는 그래서 부분이 내가 그 그거 대사가 볼 수 있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할 말이 아니 없어. 대사가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는 아, 생각이 굉장히 아니, 이게 훌륭해. 되게 그 되게 첫 다른 장면- 시각을 서로 얘기하는 건데. 그 첫 장면 시작할 때부터 부고니아 첫 장면 시작할 때부터 나는 되게 감탄했어요. 벌이요? 벌? 꿀벌 나오고. 예, 꿀벌이 꿀을 채취하는 장면들을 막 비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얘가 뭔가 독백을 막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테디가.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 도니한테 뭔가 이게 형이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싹 넘어가는 이 부분부터 나는 되게 이게 지구를 지켜라는 첫 장면 뭔지 기억나요? 첫 장면이 이런 유려함이 없어. 백윤식 난 부고니아 첫 장면도 기억 안 나. 네. 대단하다고 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너무 잘 만들어진 상찬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어떤 부드러움, 그 아주 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거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챘을 뿐이지 근데 이게 사실 너무 굉장히 잘 가능하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지.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시니까 이게 부드럽다, 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미려하다라는 거야. 미려하게 잘 만들어진 그 장면들로 내가 그 대사를 다 쭉 외워서 얘기할 수는 연결됐다 이런 없잖아. 건데 이게 이제 심미적인 거하고 비슷하거든. B급을 보면서 느끼는 정서를 가지고 심미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근데 B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지. 기발한데?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A급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미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A급에서 비교하자는 얘기죠. 저는 근데 B급은 그거 얘기도 하고 싶은 거야. 각각에서 절대 평가를 해보자는 건데 B급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지구를 지켜라는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 매우 과감하고 훌륭한 편이었다. 나도. 자 그러면 A급 이렇게 굉장히 밀도 있는 어떤 스토리 전개로 끌어가는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부고니아가 괜찮냐? 그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가진 힘. 이거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 힘이지. 이 연출을 잘했나? 이거는 조금 의문된다.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사건이 뭔가 사람들을 장악할 만한 사건들로 착착 연계돼 있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그런 없다는 아이디어들이 굳이 막 어떤 그 엄청 호흡이 빠르잖아요. 지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연출이라는 게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뭐 선 굵게 갔다가 그래야 되나? 아니 이게 내가 이제 저는 그런 분석하자면 느낌이었어요. 딱 하나를 얘기하자면 부고니아는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
BGM을 쫙 깔아가지고 이 현상을 그냥 보이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BGM이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장면을 굉장히 우울하게 끌고 가는 거야. BGM도 되게 바꿔서 쓴 것 같던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테디 나올 때는 굉장히 막 심포니 같은 음악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의도가 하나씩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냐는 방금 얘기한 것이 어떤 걸 엄청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미래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이게 그냥 음악 넣고 뭐 이렇게 끝내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야지 양념을 더 쳤어야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더 뭔가를 넣어라.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더 심플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고 더 고수잖아요. 이게 근데 집어넣는 심플하기는 거는 하잖아. 쉬운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잘했어야지. 그렇지. 또 더 잘했어야지. 오케이. 더 잘했어야지. 뭐 이런. 자, 이게 같은 영화를 보고도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별점 매기 끝냅시다. 여러분들 이거 뭐 지금 OTT에 있으니까 지구를 지켜라랑 연속으로 보는 건 좀 비추고요. 옛날에 보신 분들은 부고니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지구를 지켜라 한번 다시 보시면 네. 좋겠네요. 아니 이 흐름으로 보면 제가 한 말에 100% 동감할 것 같아요. 옛날에 지구를 지켜라를 보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부고니아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부고니아를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를 지켜라를 다시 보잖아요. 뭐 보기 힘들어요. 저는 그런가?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보기 힘들어. 부고니아를 먼저 보세요. 네, 부고니아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부고니아가 이거를 뭐 굉장히 새롭게 만들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뭘 리메이크를 했을 때 어떻게 새롭게 더 만들겠어. 뭐 더 새롭게 할 건 없어. 근데 굉장히 이거를 진짜 아까 우식 형이 얘기한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이야기의 틀만 이렇게 가져와서 굉장히 새로운 뭔가 또 다른 무슨 영화를 굉장히 고급진 영화를 만들어냈다. 아주 흥미로운 수준 높은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근데 다시 지구를 지켜라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영화의 원작이고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구나라는 의미는 느끼겠지만 이 영화를 즐기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지구를 지켜라를 먼저 보시잖아요. 그러면 엠마 스톤이 고문당하는 건지 내가 고문당하는 건지 초반을 견디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럼 동의된 거예요.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나만 남은 거야. 지금 나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연출 계속 못했다고 하니까 나는 연출은 좀 부족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좀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서 연출을 못했다가 아니라 뭐 요르고스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분이니까 기본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요구르트 별로 유명하지 않아. 오스카까지 간 영화니까 기본적인 수준인데 이제 기대치에 못 미쳤다. 요 정도로. 아니 왜냐면은 지루하면 안 되잖아. 너는 어쩔 수가 없다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애잖아. 뭘 또 거기 그거는 감정적으로 나와. 알렉산더 감독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으니까. 아니 근데 요르고스 란티모스는 기대치가 어디 있어? 이 사람 모르겠어. 영화가 내가 계속 나오면은 보기 싫은데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연출 스타일이 헐리우드의 그런 화려한 그런 연출 기법이 아니고 그건 맞아요. 그리스식의 사실 이 모든 게 태어난 곳이잖아 거기가. 그런 이런 연극이나 액팅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배우랑 어떤 그림에 대한 이 사람의 그 이상한 그게 있어. 감각이. 굉장히 좋아 그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전작들을 보시면은 쭉 옛날에 송곳니 추천 안 합니다만 제가 아까 추천한 거 있었잖아요. 럽스터랑 네. 가여운 것들. 네. 그다음에 The Favorite. 네. 요거 3개 정도는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대중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엄청 뭐 히트. 성공했지. 가여운 것들은 엄청 대중적으로 아니 히트했고. 부고니아. 부고니아는 지금 거의 똔똔인데 좀 손해 봤죠. 그러면 기대는 왜냐면 제작비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그럼 왜요? 출연료. 출연료. 출연료랑 홍보비 이런 것 때문에 몇 천만 불씩 들여. 그러니까 오스카를 떠나서 그건 궁금하네. 외국 사람들은 지구를 지켜라를 모를 테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영화적으로 그냥 재미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관객이 7만밖에 안 들었거든요. 부고니아가. 그렇지. 우리나라에선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극장이 워낙 또 죽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라는 이유 때문에 외면을 받은 것 같아. 저도 극장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거든요. 지구를 지켜라를 근데 나는 도리어 컬트들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그 컬트들이 사실은 다 극장으로 그러면 갔으면 컬트들이 7만밖에 안 됐다는 거야? 아니, 지구를 지켜 컬트들은 이 영화 반대하지. 그렇지. 컬트니까. 그거 다른 그 사이비 종교 그럼 나처럼 되는 거야 지금. 다른 교주가 나온 건데. 근데 교주가 저는 아니 교주도 못 되는 거죠. 저는 반대로 넷플릭스에 나오고 나서 봤는데 극장 가서 안 보고 부고니아를 보고
아 이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 수 있는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훨씬 더 얘기하면 재밌게 봤으니까. 나는 네. 이게 지구를 지켜라에 대한 호불호가 결국 부고니아의 이거 호불호를 가른다.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형은 지구를 지켜라 호우잖아요, 그죠? 호니까 이렇게 너는 얘기하는 호야? 거지. 그러니까 너도 이번에 봤잖아. 처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니까요. 이게 영화관에 막 걸려 있는데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영화관에 들어갔어. 근데 지구를 지켜라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취향은 그런데 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의도된 대로 과감하게 갔다. 이거는 인정하는 영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뒷부분에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중간에도 키치인데 B급인데 와 뒤에는 거의 막장으로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가 20년 전 영화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되게 나는 고무적이고. 네. 아니 뭐 근데 올드보이는 더 후지잖아. 그렇죠. 올드보이는 그 리메이크를 못 봐줘요. 리메이크가 보기 힘들잖아. 리메이크 보고 되게 힘들었거든. 미국 야, 리메이크. 완전 엉망이네. 아니, 이 그거- 돈을 들이고 이 배우를 그, 써서. 브로딘이랑 그 뭐야 엘즈에서 올슨 나오고 막 네. 배우는 엄청났는데 다시 얘기하면 CJ가 돈을 댔다며 부고니아는. 돈을 네. 댔다기보다도 이제 그 거기서 그 그러면 이제 국적을 논할 때 한국 영화라고 이제 그럼 주장을 콜롬비아에서 할수 만든 있지. 영화는 다 일본 영화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미국 영화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 영화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리메이크한 거고. 소니 콜롬비아에서 만들었다고 다 일본 영화야? 그건 아니죠. 아무튼 하여튼 예. 별점을 매겨주시죠.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이 치알코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가다 117번째 부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봤고요. 이제 별점을 매겨볼 시간입니다. 별점을 소개해주세요.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과장부터. 박 팀장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저는 뭐 별 3개가 뭐예요? 3.0? 보든지 말든지. 보셔도 좋고 보셔도 안 보셔도 좋고.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까지는 아니고 지구를 지켜라를 먼저 보지 마시고 부고니아를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3.6점 드리겠습니다. 3.6점 훌륭합니다. 테러까지는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가끔 테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영화의 스토리가 갖고 있는 힘이다. 음. 이게 오스카에 간 거는 그거는 장준환 덕분이고. 그렇죠. 각본이 장준환 그쵸. 감독인가요? 물론 연기도 훌륭했어요. 훌륭했는데 하여튼 네, 란티모스는 재미가 없다. 잘 모르겠다. 재미가 없었어요. 후반부는 좀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란티모스 입문했으니까 요르고스. 롭스터 꼭 보세요. 우리 평생 만나지 맙시다. 롭스터 꼭. 네, 저는 그 요르고스 찾아자. 란티모스 영화 뭐 이제 겨우 3편 본 건데 많이 봤네. 예, 3편 중에 저는 제일 낫어요. 아 그래? 예, 제일 낫고 페이보릿보다 나요 이게? 예. 페이보릿보다? 저 페이보릿 힘들었어요 보면서. 그런가? 예, 랍스터는 그냥 흥미로웠고 근데 이 부고니아는 흥미로운 걸 좀 넘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구를 지켜라를 봤던 그 기억이 되게 오래전에 봤으니까 최근에는 다시 안 봤어요? 최근에 봤죠. 봤다며. 네, 그렇지. 지구를 지켜라를 먼저 봤구나. 저도 지구를 지켜라를 보고 이걸 봤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다는 예, 거죠. 예. 되게 제가 보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어떤 연출이나 그런 어떤 세트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예. 지구를 지켜라. 근데 지구를 지켜라를 보면서 느끼는 너무 유치하네 막 이런 건 없어졌잖아 사실. 그쵸. 예. 그것만 해도 되게 예. 업그레이드 된 거지. 예. 아니 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 선택한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그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어떤 B급과 세련됨, 세련됨과 세련됨을 추구하지 않는 영화를 자꾸 비교하면 그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때는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나 그런 식으로 세련됨으로 얘기하면 안 하면은 돼. 이게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의도 좀 자체가 비거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정리할게. 잠깐만. 정리할게.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나이스. 나는 잘했어. 지구를 지켜라를 볼만한 영화로 만들어줬다. 부고니아가. 그래? 예. 그러니까 나는 지구를 지켜라가 그때 봤을 때도 힘들었고 처음 봤을 때도 그리고 사실 많은 그 우리나라의 컬트들이 이 영화를 자꾸 얘기할 때도 나는 그냥 그랬거든. 지구를 지켜라를. 네. 근데 그 별로였던 영화를 볼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줬다.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근데 이게 개인적이라고 붙여. 개인적으로 네? 볼만하지 않았던 영화를 그럼 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볼만한 우리가 영화로 무슨 만들어줬다. 어떤 적 오케이.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오케이. 네. 그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되게 볼만한 장면들이 많았고 아까 뭐 그 음악 맞아요.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죠. 아니 그 개인적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반대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하고 그런 입장은 나는 싫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아름답다. 네, 그러니까 기괴한 장면도 있지만 아름다운 장면도 많았어. 특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떤 상황들에서 뭔가 인서트 컷 같은 게 들어가면서 음악들이 크게 나올 때 나는 그런 장면들은 되게 예술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 중간에 그린데이 나오잖아요. 그린데이 네. 바스켓 케이스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마치 고문할 때. 지구를 지켜라는 그 오버 더 레인보우 그렇지. 엄청 나오잖아. 되게 싫었어 그것도. 그거 음악 좀 잘못 썼지. 예. 근데 그 아마데우스 같은 영화 보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장면들에서 막 감동을 받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으로 약간 그로테스크하고 뭐 피카레스크 같은 그런 그림이지만 우리가 그걸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면서 예술적으로 고향을 받듯이 이 영화도 나한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였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엄청 좋아하고 막 좋았고 최고고 막 추천해주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볼만한 영화로 만들어줬다. 부고니아는 오케이.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4.2 드리겠습니다. 네, 4.2점 나왔고요. PD. 나는 그런 게 싫은가 봐요. 방금 얘기한 거에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페이소스를 담고 있느냐가 난 결정한다고 보거든. 이 영화의 거의 대부분은. 근데 그거를 어느 한 부분이 예술적이라고 해서 이 페이소스가 그러면 예술적이냐? 혹은 이 스토리가 가진 힘이 예술적이냐? 이럴 수는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라서 아까 형용모순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고민해서 만드는 무엇을 전달할까에 대한 부분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건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이게 내 감각인 거야. 그래서 그게 떨어져 버리면 나는 그걸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난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쿠아론의 로마를 보고서 그럼 딱 그거야. 비슷한 얘기 했잖아. 딱 그거예요. 근데 그걸 지구를 위선이라- 지켜라는 것이 비록 B급 정서로 시작한 영화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온 세상의 사람들한테 뭔가 감동을 주고 뭔가 해야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죠. 내가 보기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로 독특한 장면들을 만들어서 독특한 장치를 그것도 아주 싸구려 장치로 만들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살아있는 영화라고 봐요. 뭐 그걸 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없지. 근데 나한테는 그런 부분이 통했어. 그리고 그게 어떤 스토리의 장치나 구성들이 거기에 맞아서 그래 그럴만하네 라는 정도까지 갔는데 부고니아는 솔직히 말하면 눈을 떼지 못하고 보는 장면들보다는 얘네들이 어쩌려고 이러지라는 부분들이 만약 부고니아를 처음 봤다 그러면 나는 더 심각했을 거야. 얘네 어쩌려고 이러지? 미쳤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 나오는 여기 모든 백인들 이게 결국 백인들의 사회를 이게 통렬하게 막 비판하려고 하는 거구만. 레드넥들이 이런 짓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만 하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뭐가 하나 휙 틀어지면서 이게 뭐지? 이거 어디로 가려고 그러지? 왜 여기까지 가지? 이 시각함을 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아까 오시아기 생각했던 그 마지막 장면에서 덕덕덕덕 막 그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을 덕덕덕 넣는 거에서 나는 아마 소리 질렀을 거야. 미쳤어 이게 어쩌려고 그래 막 이런 소리 질렀을 것 같아. 근데 지구를 지켜라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 뭐 그 얘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영화를 각자의 입장에서 보고 각자의 취향대로 보죠. 그래서 누군가는 호평을 하고 누군가는 호평을 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걸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너도 이렇게 느끼는 거 어떤 공감대를 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3.6점을 주신 분에 대해서 난 사실 좀 더 줘야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 왜냐하면 뭐 이런 걸 봐도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노선이 정해져서 3.6이면 높은 거 아니에요? 안 높은 건가? 글쎄, 뭐 그냥 보통이야. 제가 장에 삐지신 거 아니시죠? 우리 그 진욱이가 매기는 평점이 가장 후예요? 후한 게 아니고 가장 적정해. 진욱이가 많이 안 움직여. 딱그 평균점을 딱 맞춰. 진욱이가 한 3.9에서 4점 한 1, 2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 뭐 진욱이 답다고 하면 황희정 진욱이가 군. 기분 나쁠래나?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정신없는 얘기를 쏟아냈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영화를 보는 그 입장들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 그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똑같은 3.6점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잘했지. 뭔가 연합전선이 여기서 짬짬이가 이루어지는 것 같구만. 재환님 삐진 거 아니죠? 아니, 제 얘기를 뭘 신경 쓰세요? 제가 무슨 영화를 알아요? 무슨 예술 영화를 알아요? 네가 오늘 말 제일 많았어. 요르고스 안틴. 이게 무슨 예술 영화야. 요구르트 안돼 그안 타먹었을 걔 얘기하는 거야. 예, 저는 3.6이라고요? 3.6점을 드렸어. 3.6이 더블 3.6이군요. 저는 최과장을 따라서 4.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 딱 형성이 됐네요. 네, 저는 2대2로. 네. 나도 최과장이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근데 글쎄요,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작품을 싫어하지만 다 이렇게 처음부터 팔로우를 한 상태라 최근에 매년 영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여운 것들이 빅히트를 쳐서 작년에 나온 Kinds of Kindness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봤는데 그것도 약간 좀 씩했어요. 그것도 막 자기 그 와이프 학대하고 막 이러는 거라서. 근데 이제 엠마 스톤이 란티모스의 어떤 페르소나로서 정말 엄청난, 이 배우를 처음 본 게 옛날에 21세기 초에 슈퍼배드라고. 네. 디스패커블 미 말고 그렇죠. 그렇죠. 미니언스가 우리나라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슈퍼배드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진짜 슈퍼배드라고 예. 성장 영화가 있었어요. 네. 코미디 영화. 예, 그 네. 마이클 세라랑 네. 조나스 힐 나오는 거, 그 영화 보면은 거기서 되게 상큼하게 내가 처음 봤던 기억이 나. 근데 저 배우가 되게 상큼한데 그냥 저러다 말겠죠. 왜냐면은 그냥 약간 소모적인 블론드, 약간 암 좋은 말 빈보라고 그러죠. 약간 빈보 스타일의 배우라 가지고. 근데 이 배우가 계속 그 뒤로 특히 무슨 뭐 헬프, 네. 라라랜드, 라랜드. 그다음에 그 좀비랜드 뭐 이런 데서 좀비랜드도 나왔다 맞아. 하여튼 수많은 영화에 막 나오는데 되게 그냥 한계가 보이는 배우였는데 그 한계가 자기가 허물어뜨리는 거야.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 요르고스. 그리스 요거트를 만나가지고 요거트를 만나가지고. 그릭 요거트 이분이랑 같이 일하면서 그 확장성이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카도 받았고. 근데 매년 나오고 있어요 영화가. 근데 같이 일하는 게 좋은가 봐. 그렇게 망가지면서. 근데 이번엔 또 망가졌어. 삭발하고. 이번엔 삭발을 했죠. 그러니까 여배우가 삭발한 영화들 기억나요? 저기 아재 나빌레라? 아재 그렇죠. 강수연. 거기서는 근데 거기서는 스님이었잖아. 그러니까 그치.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소림축구에서 소림 축구에서 그렇지. 그런데 삭발 이야기보다는 분장이지. 거기서 완전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매드맥스에서 매드맥스에서 퓨리오사. 퓨리오사.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여자 배우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이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그거를 해냈고. 근데 이번 영화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이 감독의 시선이 엠마 스톤을 정말 배우로서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구나. 클로즈업 샷 같은 거 보면은 삭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그 시선이 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독이랑 동일시 돼도 되나 막 이러면서 보고 했어요. 그래서 조명이랑 카메라랑 이런 게 너무 훌륭한 거야. 나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독이다. 요르고스, 그릭 요거트.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3개 정도 추천해드렸죠. 네. 럽스터, 그다음에 페이보릿. 랍스타요. 가여운 것들, 그다음에 The Favorite. 그거 3개 정도는 보시면 좋다. 부고니안 아니고요? 부고니아는 뭐 약간 4.2 조는 부록이야, 부록이하고. 지구를 지켜라는 저는 가여운 것들을 봐야겠네요. 빨리. 형 빨리. 형 평가가 지구를 지켜라는 나는 인정을 하는데 내 취향 영화 아니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다시 봤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할 거라서. 근데 나는 하여튼 그 영화가 그게 너무 싫었어. 그 영화의 그 느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슨 압정을 밟을 듯한 느낌.
그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봐야죠. 우리는 그래도 영화 팟캐스트니까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봐가지고 아까 사과드렸고요. 근데 부고냐는 뭐랄까 좀 이 손길을 거치면서 좀 좋았다. 약간 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국뽕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우리 영화들 옛날에 90년대 80년대 영화도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 좀 위상이 달라졌잖아. 우리나라 문화에 이런 거 다시 재조명하고 영화도 그런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는 그 남북 분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뭐 휴민트 네. 그런 영화들도 기대가 되는 게 우리의 그런 사정들. 그래서 박찬욱의 JSA 이런 거는 정말 명작이잖아요. 진짜 명작이죠. JSA를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JSA 동막골 이런 영화들. 그 우리 그 사실 이제 민주화 된 다음에 나온 영화들이죠. 근데 그런 영화들 보면은 지금 봐도 되게 괜찮고 우리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옛날에 서독에서 굿바이 레닌 이런 영화 만들었듯이 네. 지금 보면은 감흥이 다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조망하고 지금 뭐 정치나 이런 데서 안 하면은 문화에서 하면 되잖아. 영화에서 만들고 북한 얘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이렇게 또 그릭 요거트의 손길을 거쳐서 이렇게 수려하게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별점을 이제 종합해 볼까요? 네. 3.6, 4.2, 3.6, 4.2. 정확하게 남북 분단이 되었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이걸 나누면 3.9입니다. 아, 네, 3.9. 그래도 높다. 높네요. 거의 4.0. 높다. 예. 예. 거의 뭐 커피값 아껴서. 예. 아껴 볼까? 말까? 조금만 아껴보자. 예. 그런 마음. 오늘 약간 김 PD랑 네. 박 팀장이랑 약간 연합전선이 이루어져서 네. 재밌었습니다. 박 팀장님하고 같이 이번 볼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좋아. 영화 힘들었어요. 영화 보느라고. 박 팀장한테는 좀 이런 약간 작가주의 영화는 힘든지 알면서도 시켰고요. 이거 다 진욱이한테 나중에 청구하도록. 이거를 언젠가는 밝히고 싶어요. 제가 막 그런 무슨 어떤 자극적인 그런 대중적으로 재미있거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스카의 잔잔한 영화 그린북이나 두 교황도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이서 풀어가는 영화잖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콘클라베는 어땠어? 콘클라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박 팀장이 그 정서가 있구나. 우리도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글쎄요, 뭐 이게 이제 왜 좋았는지 그거를 한번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도 제 취향이 널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반골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치. 작가주의.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든가. 지구를 지켜라도 나중에는 그거를 다 풀어내거든요, 대사로. 인류가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탐구의 여정을 우리 함께 합시다. 아니 근데 저랑 함께 합시다. 내가 화가 나는데 김 PD랑 박 팀장은 지금 여기서 만났지만 둘이 달라 완전히. 다른 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넷플릭스에 로마라고 있어. 로마.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 흑백 영화인데 그거 한번 아니, 보고. 그런 거를 추천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한번 봐봐. 그건 재밌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우리 5점 스케일로 일단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시네필이냐 소위 시네필이냐 아니냐. 시네필이 영화를 시네필은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냐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히치하이커는 아니거든요. 영화는 여러 가지의 방황까지는 안 한다.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영화 자체를 탐구하는 거를 취미는 아니니까 저는 그 차이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저를 만족시키는 게 작품성과 어떤 대중성까지도 다 겸비한 영화가 아닐까. 역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게 훌륭한 영화죠. 그렇죠. 그게 훌륭한 영화. 그러니까 저 같은 취향을 만족시키는 게 진짜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라고 그렇지. 스스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두 교황 같은 영화랑 아까 얘기한 무슨 뭐 그린북 이런 영화는 오스카 작품상을 받을 만한 영화다. 근데 그린북은 정말 받았어. 근데 그린북이 받았어요? 근데 두 교황은 후보에도 안 올라갔거든. 아 그래요? 완전히 외면당했죠. 너무 오스카에서. 좋았는데. 그때 그 넷플릭스라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 당시 약간 안티 넷플릭스 분위기가 있어서. 근데 로마도 넷플릭스든 로마는 오스카에서 후보도 많이 오르고 상도 많이 받았거든. 그게 나는 넷플릭스라서 그런 게 아니고 카톨릭이라서 그런 거 같아. 그 개신교 나라에서 개신교 나라가 아니고 유태인 나라지. 유태인들이 그 카톨릭을 보는 그 시각이 그런. 그래서 콘클라베도 네.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박 팀장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 네. 뭐로 그래? 예? 뭐로 근데 그래? 이제 아니 근데 최원장님은 형님으로서 그거를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박 팀장은 인정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추천해줘서 본 영화들이 조금씩 이제 좋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별로였는데 이건 좋았어요라고 하면서 좋은 영화들이 어쨌든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게 추천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박 팀장의 세계가 넓어지고 있고 저는 박 팀장이랑 우리가 처음 영화 얘기 시작한 지 뭐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지? 영화에 관해서 뭐 콘텐츠에 관해서 얘기 시작한 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 많이 넓어지고 진욱이가 무용보 하면서 10몇 년 사이에 확 달라졌듯이 우리 박 팀장의 세계도 넓혀주고 싶은 거야. 진욱이는 점점 중앙으로. 그러니까 되게 고집이 센 편인데 그리고 뭐 콘텐츠 헤비 유저도 아니고 시간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딱 진짜 좋은 작품 보고 싶어하는 그 니즈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불호라면 왜 불호인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그렇죠? 이유가 딱 카톡방에서도 그래요. 그래, 나도 불호라면 부드럽다라는 추상적인 얘기로 좋다고 하잖아. 형 이게 아니 장난이죠. 아까 좋은 영화 내가 좋은 이유도 얘기했잖아. 아니, 그게- 미술관에 걸려 있는 멋진 그림을과 제가 음악을 장난친 같이- 거예요, 형. 그게 맛있는 거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나랑 친한 사람, 네. 엄마 아빠, 뭐 와이프, 박 팀장이랑 우리 애들. 네, 박 팀장이랑 나는 좀 더 공감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 그게 당연하죠. 공감하고 마음이 싶고. 그런 거고 그런 거라서 그리고 박 팀장도 그거 받아들이고 또 무용보에 지금 진욱이 대신 오고 있잖아. 네. 아주 고맙죠. 훌륭해. 아니, 내가 보기에 싫은 거는 칭찬합니다. 이유가 분명한데 좋은 칭찬하고요. 거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서 좋아할 수도 있어. 네. 아무튼 오스카 시상식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또 이 후보작들을 극장에 지금 햄넷 같은 게 다음 좀 개봉하려나요? 햄넷이 극장에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그 네. 예고편 나왔어요? 포스터가 걸려 있긴 하더라고요. 25일 날 개봉하네. 2월 25일. 2월 25일. 예. 오스카에 네. 대충 햄넷은 맞춰가지고 좀 그 전에 볼까? 바짝 해갖고 하는구나. 햄넷 좀 볼까? 네, 햄넷. 햄넷은 클로이 자오 감독이네요. 네, 클라우즈. 예. 노매드랜드. 예, 그 얼마 전에 스필버그랑 클로이자오랑 같이 대담하는 게 나오더라고. 스필버그가 너무 영화 좋다고. 아. 근데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예고편밖에 못 봐가지고 저간 이번에 오스카에서 그냥 제가 느낌적으로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랑 햄넷이랑 싸울 것 같습니다. 두 영화가. 그래? 예. 작품상을 놓고. 원배틀이 근데 우세 아닐까요? 아니 근데 햄넷이 약간 뒷심이 있는 영화 같긴 그래요? 하더라고요. 지금 막 개봉해서 전 세계가 보고 햄넷을 있는데. 안 봐가지고 근데 제가 그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원배틀을 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이게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 작품성과 네, 이게 오락성을 다 잡은. 다 잡고 뭐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폴 토마스 앤더슨 한번 또 띄워줄 때 됐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원배틀 야 훌륭하다 그러는데 네. 지금 나머지 영화들 10편 그거를 최대한 소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다 영화를 보고 또 오스카 시상식을 보면은 또 재밌잖아요. 네. 우리 기생충의 감동이 있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PTA가 받을지 클로이 자오가 또 받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자, 117번째 무용보 안방 극장 가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네. 고맙습니다.